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국을 이렇게 오다 보니까 개나리가 폈더라고요. 이제 어김없이 이제 봄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도 이런 날씨, 계절하고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침체기에, 조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본격적인 또 상승기가 바로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좀 준비를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준비 기간, 이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시그널 그리고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에 이슈 시그널을 통해서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거든요. 오늘이 벌써 그 6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동북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동북 2권입니다. 이사님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5개 생활권이죠. 그 5개 생활권 중에 이 마지막 시간 동북 2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영상 먼저 보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전역을 5개 권역 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을 116개 지역 생활권으로 세분화한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권역 생활권이 각각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도심권으로 나뉜 가운데 동북권은 자족 기능에 초점을 맞춘 동북 1권과 창동 상계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동북 2권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동북 2권은 고우화된 계획 시가지 정비 방안과 지구 단위 계획 미수립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특히 창동 상계 일대를 업무, 상업, 문화 대규모 복합 개발을 통해 신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고 주요 주변 자연경관 보전을 통한 정주 환경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북한산, 부봉산, 수락산, 불암산으로 연결되는 녹색 네트워크와 중랑천, 우이천으로 연결되는 수변 네트워크를 구축해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동북 2권. 각 지역의 다독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오늘은 신경제 중심지 동북 2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동북 2권 같은 경우는요, 노후된 주거지 중심의 시장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곳이죠. 이런 곳이 이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그런 경제 거점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또한 상대적으로 교통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교통 체계의 개선을 통해서 개발을 도모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좋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상당히 좀 많은 곳이 이 동북 2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북 2권 같은 경우 한번 보시게 되면요, 4개의 좌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도 관심 많으시죠? 노원구 소형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신경제 중심지로 이제 그 일자리가 들어오게 될 수 있는 이 노원구와 도봉구 그리고 강북구, 성북구 이 4개의 좌측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동북 2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게 되면 중심지 체계를 보시면요,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지만 영상에 설명드렸지만 이 창동 상계가 이 경제 중심지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심의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 축을 설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동북 1권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2개의 큰 발전의 중심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발전 선도축입니다. 창동 상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청량리로 이어지는 이 발전의 선도축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7호선 라인이 또 중심이 되는 개발의 촉진축이 있습니다. 이 7호선 라인이 또 강남으로 들어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 노선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교통 체계가 상당히 좀 열악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뭐 교통 체계 개선 등의 예정이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KTX 동북부 현장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되겠죠. GTX C노선 그리고 경전철 사업이 여러 개의 경전철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면서 교통 체증
이런 체계가 개선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의 개발 계획들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가장 관심이 되는 지역, 창동 상계 지역입니다. 동북 이권은 창동 상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먼저 이 창동역에서 시작을 하죠. 이 창동역에서 시작을 해서 노원역 주변으로 이 창동 상계 지역의 중심지 일자리를 마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차량 기지가 이전을 하고 그 지역에 일자리가 들어온다라는 부분이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동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지만 창동역보다는 노원역 주변이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자리가 들어오기 때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창동 역세권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개발이 자꾸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의 속도 좀 유념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의 또 관심 지역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잖아요.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민자 역사로 개발이 되면서 이 지역에 상업과 주거, 업무 복합 시설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주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개발 사업이긴 한데, 이 지역이 이제 보시면 될 게 민자 역사 개발 사업이라는 게 맹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점을 좀 유념하시고 개발 계획을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듯 이 동북 이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이었던 업무 시설 그리고 교통 체계 이런 부분의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이런 개발 계획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은 투자 방향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동북 이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대충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자치구별로, 서울에는 25개의 자치구가 있으니까 이 자치구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